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 문제풀이에 들어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과 이제 심화 과정에 이어가지고요.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 이 문제풀이는 단원별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그 순서 그대로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해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존에는 복습을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예습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나 심화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론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복습하고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오는 것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좀 풀어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한번 수업 듣고 뭐 나중에 내가 다시 풀어야지 이런 것도 괜찮지만 당연히 문제가 이제 시중에 이제 식품위생 문제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것들을 그냥 이렇게 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서 이렇게 벗어난 범위의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실제로 다 다루고 있지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적합하게 우리 정말 준비하는데 되게 중요한, 되게 그 활용도가 높은 그 문제 우리 책이 되게 그런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되게 괜찮은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첫 번째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과연 내가 이 문제를 맞을 수 있는지 틀릴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꼭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어디까지 정도 진도 나갈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습 이제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오면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중에 세균까지 아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파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또 이 수업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렇게 복습해 오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한다. 예습해 오시고 문제 풀어오는 거 그것까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강의 시간에 당연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또 한번 문제 또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도 한번 짚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힘든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복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복습하고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이론에서 했던 내용 복습하고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거 당연한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용이죠. 이거 공부했던 거 어떻게 적용해서 풀지 그것뿐만 아니라요. 문제요. 문제 경량이요. 항상 말씀드렸죠. 너무 옛날 문제는 넣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문제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문제도 유행을 타다 보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되게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게 한 몇 년 나오다가 또 쓱 사라지고 또 다른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당연히 적용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 경향, 어떤 문제들이 요즘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경향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경기도니까 난 경기도 문제만 봐야지 이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가 경북에서 나오기도 하고 경북에서 나왔던 문제가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딱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우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론에서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옳은 답을 찾는 거예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찾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이론에서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두 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거요. 이론에서는 가장 적합한 걸 골라내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OX니까 그냥 단순히 맞는지 틀린지 딱 그 정도까지만 딱 끝이었거든요. 근데 요 문제풀이에서는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가 딱,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그러면 항상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그 중에 가장 옳은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책마다 내용이 약간씩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뭘로 찾을 거냐? 그거 연습하는 거. 그거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복습이자 또 다른, 또 다른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적용해서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걸 하는 게 바로 단원별 문제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책 3페이지죠.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도 있고 그다음에 유해 요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떨 땐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막 세 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다양했었죠. 그래서 이거 경기도에서 한 2년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안 나오겠지? 아니요. 그다음에 세 문제가 동시에 나온 적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자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겠다 그러면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나왔으니까 공부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나올 가능성 항상 있다라고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생각해두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가야 되는데요. 자, 1번 이거는요. 우리 개념 잡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식품위생의 정의 기억나시죠? 식품위생의 정의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됐어요. 하나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가 있었죠. 두 가지 정의 모두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던 건데요. 1, 2, 3번이 다 식품위생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세 문제는 다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되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알고 있던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1번 같은 경우 이제 2014년도에, 2번 같은 경우 2017년도에, 그 다음에 3번이 2016년도 문제거든요. 근데 다시 2020년도에 1번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주는 아닌데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정의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의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HO의 정의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던 포인트 잠깐 보시면 포인트는 그거예요. 식품위생법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상. 식품위생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다 라고 대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는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마다 정의가 조금씩 어때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것들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식품의 생육,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 정의가 제일 많아요. 이 정의가 제일 많은데 근데 책마다 완전 무결성을요. 완전성 내지는 악화 방지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도 보실래요? 어떤 책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육이 들어가요. 왜 사육이 들어갈까요? 동물은 기르는 거잖아요. 가축은 기르니까 사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돼요. 생육, 재배, 사육. 이 단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에 따라서 건전성하고 완전 무결성이 사전적 정의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그냥 묶어서 그냥 건전성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 막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긴 문장들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 그랬잖아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정의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 3번 돌아와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죠. 1, 2번은 우리 법규, 식품위생법에 있는 정의와 관련된 것들이요. 자, 1번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주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아닌 거 골라내면 되죠. 당연히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다음 중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네요. FAO, 농약, 결핵, 위암. 당연히 뭐예요? 위암이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 아니라 보건이죠, 보건. 보건복지, 보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식품위생의 정의는요, WHO의 정의가 되겠죠. 자, 여러분, WHO에서는 WHO의 정의는 가로 넣기가 나왔죠.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재배, 생산 및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섭취하기까지죠. 자, 섭취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와 관련된 문제도 가끔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우리 목적이요. 이번에 바뀌었죠. 개정됐었죠. 개정된 거. 자, 그래서 이게 개정이 이제 드디어 개정되게 시행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를 방지하고 뭐를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요. 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뭘 방지하는 거였냐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거였죠. 위생상의 위해를요. 자, 위해를 방지해서 뭘 도모하는 거였냐면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요. 우리가 왜 위생은 항상 영양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질적 향상은 뭐예요? 품질을 향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해를 방지해서 품질을 향상하는 거죠. 식품의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이렇게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끝내는 뭐예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게 바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식품위생의 목적, 식품위생 목적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5번인데요. 이 5번 문제는 경기도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2019년도에. 자,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서 요 식품위생의 정의가 1번에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1번이 답이냐, 2번이 답이냐,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1번.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사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말한다. 그 다음에 2번,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3번,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이나 4번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들이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1번하고 2번은, 1번이 답이야.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1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야, 이렇게, 갈라졌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1번 보세요. 식품위생의 정의는 책마다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왜 가장 문제가 됐냐면 사육이 들어가서 틀렸다. 근데 우리가 이게 채소나 야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육한다, 재배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가축의 경우에는
사육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부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두 번째 거예요.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거 고민됐겠죠. 실제 시험 이제 이걸 몰랐을 때 우리는 뭐 이제 그 정의 되게 다양한 형태를 봤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그걸 안 봤더라면 고민이 됐을 수 있겠죠. 1번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근데 2번 보세요. 자,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의는 항상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양한 정의들을 확인해 두시면 되고 같이 쓸 수 있는 용어들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시면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감염병, 수인성 매개 식품 감염병, 이게 아니라 감염병과 같은 질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이건 좁게 봤을 때고, 광의에 넓게 봤을 적엔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요, 여러분 그 벤다이그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중독하고 감염병하고 요 사이에 끼는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을 식중독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식중독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더니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잘못된 거는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옳은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의 답 2번. 그래서 우리가 알면 되게 쉽죠. 알면 되게 쉬운데 몰랐을 땐 되게 고민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6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위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위해 요인. 자, 위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위해 요인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만 한 번씩 이렇게 종종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2021년이니까 되게 얼마 안 됐죠.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2014년도에. 자, 그래서 우리 보니까 6번부터 9번까지가 다 위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들은 좀 비슷비슷하지만 뭐가 달라요? 보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어떤 보기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는데요. 6번은 종합 문제입니다. 자,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의 원인물질과 생성 요인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죠. 옳은 것입니다. 1번 버섯독, 식이성 알레르겐은 외인성 요인이다. 그 다음 2번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등은요. 내인성 요인이다. 그 다음에 3번 비의도적 첨가물은 내인성 요인이다. 그 다음에 4번 조리 과정 중 가열 분해 산물, 노르말 니트로스 화합물들은요. 유기성 요인이다. 자, 이 중에서 옳은 거 찾아내실 수 있죠. 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유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뭐였냐면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하거나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들을 의미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조리 과정 중에 가열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그다음에 노르말 니트로스 화합물.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유기성 유해 요인들이었죠. 자, 그럼 답은 4번인데 1번 보세요. 버섯독, 식이성 알레르겐. 이건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자,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니까 내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내 있는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이거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외인성, 외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비의도적 첨가물이요. 여러분, 비의도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외인성이죠. 이것도 들어온 거니까. 외인성. 자, 그래서 6번의 답 4번이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세요. 우리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1페이지에 있는데 내인성은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그래서 유독 유해 성분,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래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물질인데 생리작용 성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내인성 유해 요인들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이제 식이성 알레르겐 같은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외인성 유해유는 뭐 생물학적 요소도 미생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위적인 요소 보세요.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유해 첨가물들. 근데 여러분 비의도적 첨가물 보세요. 비의도적 첨가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타 외의 화학적 유해 요인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비의도적 첨가물입니다. 그다음에 가공, 과호. 이건 뭘까요? 우리가 가공하는 과정에 실수를 통해서 들어갔던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소라든지 PCB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물질들이죠. 자, 그다음에 유기성 물질들, 우리가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열 유지, 산화 유지, 뭐 이런 산화 유지나 이런 데에 들어있는 이런 데서 생성되는 물질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조리 과정 중에 가열분해 산물이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헤테고리 아민유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중간에 생성될 수 있는 물질들은 다 유기성 유해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번은 종합 문제를 풀어봤고요. 7, 8, 9번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유해 요인들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얘네들은 보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7번부터 보실까요? 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 요인 중 내인성인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그럼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유독 유해 성분을 찾으라는 소리죠. 자, 1번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 그 다음에 2번 녹색 싹이 난 감자, 그 다음에 3번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그 다음에 4번 황변미. 당연히 답은 뭐예요? 2번이죠. 녹색 싹이 난 감자. 여러분 녹색 싹이 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원래 독성분이 자체적으로 함유되어 있죠. 내인성 유해 요인입니다. 자, 그럼 답은 2번인데 여러분 1번 보세요.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 이거 뭘까요? 감염됐죠? 외부로부터 오염된 거니까 다 외인성입니다. 황변미도 뭐예요? 외인성이죠. 곰팡이에 오염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세요.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이렇게 가열분해 산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유기성입니다. 유기성.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유기성 유해 요인이죠. 자, 보기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형태로도 나올 수 있죠. 구체적인 보기입니다. 자, 8번. 식품으로 인한 병인 물질 중 외인성 요인은 그랬습니다. 자, 이 중에서 외인성을 찾으려죠. 1번 팔리톡신, 2번 트리알로메탄, 3번 트리코테신, 4번 빌로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다 뭐예요? 우리가 식중독에서 다 봤던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식중독에서 봤던 것들을 또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외인성, 외인 찾아라? 3번이죠. 3번 찾았으면 제대로 찾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트리코테신 이거 뭐였어요? 곰팡이 독이요. 푸사리움 속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성분이었죠. 곰팡이에 의한 거, 외인성입니다. 자, 그럼 8번의 답은 3번인데 1번 보실까요? 1번. 팔리톡신. 이거 뭐였냐면요. 시구아테라 중독 기억나세요? 자, 이 시구아테라 중독의 독성분이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내인성이죠.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있는 트리알로메탄. 이거 우리 수돗물, 염소 소독할 때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자, 이거 유기성입니다. 소독하는 과정 중에 생기니까요. 이거는 유기성 유해 요인이죠. 그 다음에 4번 빌로볼. 여러분 빌로볼 하면 이거 뭐였냐면요. 은행에 들어있었죠. 은행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물질이요. 원래 은행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니까 내인성입니다. 내인성.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9번 또 다른 보기의 유형이에요. 자, 식품으로 인한 유기성 유해 물질은 그랬습니다. 이번에 유기성을 찾으래요. 자, 1번 식물 알칼로이드, 2번 산화유지, 3번 항생물질, 4번 생리작용 성분. 자, 그럼 이 중에서 유기성 유해 물질이 되는 건 뭐예요? 산화유지죠?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산화된 유지에는 과산화물 같은 독성분이 생성이 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니까 2번인데 그럼 1번 보세요. 식물 알칼로이드. 자, 이런 식물 알칼로이드, 이거 독버섯의 독성분이 뭐 무스카린 같은 애들이 되게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생리작용 성분. 여러분 생리작용 성분,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고유 성분인데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기 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항갑상성 물질, 항비타민성 물질로 작용하는 애들을 다 생리작용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내인성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 알칼로이드나 생리작용 성분은 내인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항생물질요. 이건 당연히 외인성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 그래서 9번에다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육청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2014년도에 나왔던 교육청 시험 문제인데요. 식품위생 행정이냐 아니냐는요, 구분하는 정도로 봐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식품위생 행정, 솔직히 이거 손쉽게 구분해 내셔야 되죠. 자,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 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1번 식품 영업의 개선 및 향상 유도, 2번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 그 다음에 3번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그 다음에 4번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과 기준 설정. 자, 이 중에서 식품위생 행정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거리가 먼 것 찾아라, 답은 2번이죠. 여러분, 우리 식품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건 보건복지 쪽이에요. 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적에 질적 향상 이 말이 나와 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질적 향상이라는 거 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유해 요인들을 방지하는 것들이지 절대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어 잘 봐두세요. 자, 10번의 답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식품위생에서 다뤘던 것들, 그 다음에 법규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다 행정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 보면은요,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거, 식품위생 감시와 관련된 거,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라는 건 여기선 대표적으로 이제 식품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리사라든지 영양사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리사 영양사 제도는 식품위생행정으로 다뤄지고 있죠. 근데 누구는 아니에요? 위생사는 아니에요. 위생사 제도와는 또 위생사니까 당연히 식품위생행정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위생사 제도와 관련된 걸 어디서 관리하냐면요, 보건복지부예요. 소속이 달라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1번 문제 보실까요? 자, 요 11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11번 문제도요. 처음에는 충남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충남에서 시험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몇 년 뒤에 교육청에서 이 시험 문제가 유사하게 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한 번 나오면 우리 쪽에서도 항상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이렇게 어디서 한 번 나왔으면 식품위생 교재들에 어디에 들어 있거든요.